자, 우리 경매도 이제 한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 이제 우리 경매 쪽은 조금 한번 나중 실무하실 때 한번 자, 보너스로 겸업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정말 괜찮습니다. 그리고 혹시 낙찰 받을 때, 땅을 낙찰 받을 때, 또 상가를 낙찰 받을 때, 또 주택을 낙찰 받을 때, 특히 이제 아파트 낙찰 받을 때 경쟁이 좀 세긴 할 건데 여기서 활용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땅 같은 것들은 아주 쉽게, 그리고 또 저렴하게 여기는 낙찰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용도 지역 알고 개발될 건지 안 될 건지 다 아니까 일반인보다는 훨씬 더 나을 겁니다. 투자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내가 계속 할 수가 없으면 우리 지인들 아니면 친구들 아니면 일반인 상대로 해서 이제 왜 좋은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참고해서 낙찰 받아주고 그리고 수수료 받고 하게 되면 상당히 괜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겸업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경매로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이제 매수 신청 제도 하긴 할 건데 경매 내용들은 어느 정도 알아야 될 거라는 겁니다. 경매, 경쟁 매매, 요게 바로 이제 경매입니다. 한번 내용이 뭐가 있는지 보시까 이제 경매 종류가 이제 뭐 임의 경매, 강제 경매 요 정도 아시면 되고 뭐 사경매, 공경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사경매 저기 그냥 입찰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립 아니면 뭐 문화재, 뭐 문화재는 아니겠지만 이제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유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나중에 경쟁을 통해서 사경매를 하게 할 겁니다. 막 부르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 거 말고 이제 우리는 경매 그리고 공매, 법원에서 하는 경매,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공매 이런 쪽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경매는 위험해. 맞습니다. 자, 인수냐, 소멸이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권리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 가치가 있는지도 점검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인 설명할 때 경제적 가치를 설명해라.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다음 첫 번째, 2번에서 이제 강제 경매. 판결문 받아서, 그러니까 강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를 신청하는 거, 이런 게 바로 이제 강제 경매. 근데 판결문 없이 채권자 임의대로, 그러면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나 뭐 유치권도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배당 못 받아도. 전세권도 경매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가 바로 이제 채권자 임의대로 경매 신청하니까 임의경매, 판결문이 필요 없다. 그래서 임의경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경매 종류는 2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집행권한이 될 수 있는 것들, 판결문, 지급명령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여기는 집행권한이 될 수가 있고요. 집행할 수 있는 권한. 옛날에는 채무명의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용어가 달라졌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의경매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 경매 종결 시에 이제 소멸되느냐, 이게 이제 권리 분석입니다. 아니면 인수하느냐, 죽느냐 사느냐를 분석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여기는 권리 분석. 우리 경매 문제에서는 그런 거 잘 안 나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492페이지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 시험 문제 가면서 본격적으로 나와요. 경매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 과정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입찰 보증금 얼마일까요? 요즘에는 차순위 매수 신고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점검을 해주시고요. 먼저 경매 신청하겠죠. 그리고 알리겠죠. 그리고 배당 요구하세요라고 하게 될 겁니다. 배당을 종기일 정해 줄 거고, 그다음에 자, 입찰장 가서 그리고 보증금 얼마 낼 건가, 입찰표 어떻게 써서 낼 건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취득의 알선을 중개하시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수료 받을 수 있고 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자, 법원에 이제 담당 경매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건 번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한 물건에서 101호, 201호 막 여러 개 나왔을 때 1번, 그리고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해서 물건 번호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뭐 그런 건 우리 시험 문제 감에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저 매각 가격입니다. 요금의 이상으로 써라 라고 하는 게 최저 매각 가격. 자, 감정평가 금액하고 거의 유사하게 정할 건데 감정평가 금액은 시세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2억. 그러면 최저 매각 가격 2억. 그럼 보증금 2천 내라. 이렇게 시작할 겁니다. 2억 5천을 써도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각 조건. 자, 그냥 일반 매각 조건에서는 그냥 10%만 내면 될 거고요. 근데 한번 유찰이 됐다는 겁니다. 아니면 또 이제 신고했었다가 안 써냈다. 이랬을 때, 특히 이제 신고했었다가 안 써냈을 때, 그리고 돈을 다 안 냈을 때, 재매각 됐을 때에는 20%로 늘려요. 그입니다. 또 나중에 포기하면서 안 하니까 우리 법원도 겁나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매각 방법, 우리는 이제 입찰표에다가 써서 내는 거, 그런 방법이지 부르는 거 아니어입니다. 조폭이 뒤에서 보고 있으면 못 부르니까 입니다. 그리고 차순위 매수 신고입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에서 보증금 뺐을 때 그 금액을 넘어가야 됩니다. 초과가 맞습니다. 넘어야 그래야지 이상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저가하고 차순위가 좀 최고가 차순위가 좀 촘촘해야 됩니다. 둘이 짜니까. 라고 해서 이제 여기는 촘촘하지 않으면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없다. 금액 계산해봐라. 이런 문제도 나왔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장으로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494페이지가 이제 채권자가 경매 신청해서 진행되는 과정. 이런 과정만큼은 꼼꼼하게 한번 점검을 해놓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먼저 경매 준비를 하게 될 거고요. 경매 신청을 하면 아까 임의 경매, 강제 경매로 신청하겠죠. 법원에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될 건데 그래서 이제 집행관 보내서 조사해봐라. 현황 조사. 그리고 감정평가사한테 수수료 주고 감정평가 해봐라. 그럼 최저가 보증금이 정해질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경매가 시작되겠지. 그입니다.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라고 입찰 공고를 법원에 보고 오라고 입찰 공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입찰일이 되면은 법원에 출석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물건을 뭐 열람해 볼 수 있을 거고요. 현장도 먼저 가서 보고 그냥 사면 안 되니까 가서 보고 입지도 봐야 되고 물건 상태도 약간은 봐야 되고 들어가 보기는 어려울 건데 그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매각기일 때 이제 입찰표 써낸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보증금 돈 낸다. 보증금 얼마 낼까요?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내봤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잘 안 내고 있네. 그런 식이 됩니다. 그리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 잔금 안 낼 것 대비해서 차순위 매수 신고인을 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금액이 너무 심하게 차이가 있으면 차순위 매수 신고 못한다. 할 거냐 말 거냐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신고가 없으면 유찰돼서 20% 내에서 30% 안에서 깎아서 다시 내놓습니다. 세매가. 그런데 신고가 있었는데 나중에 잔금 안 냈다. 그럼 재매각 나와요. 자, 그때는 보증금이 올라가요. 20%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낙찰을 받으면 그러면 이제 매각 허가 결정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기일 7일 이내입니다. 월요일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안에서 이제 낙찰자 결정됐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항고해라. 그리고 잔금 내라. 라고 날짜가 이제 쭉 정해질 겁니다. 잔금은 한 1개월 정도 정해진다는 겁니다. 돈 내면 거기서 소유권 취득. 개인 또 소유권 이전 등기로 그건 186조입니다. 여기는 187조입니다. 자, 여기는 잔금 납부로 소유권 취득한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인도. 자, 인도는 이제 물건을 안 넘겨주면 임차인이 안 넘겨주면 그때는 인도 명령 신청해서 그리고 계속 안 되면 강제 집행까지 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옆에 이제 배당 요구 정기. 아까 이제 앞에서 봤었던 거 3개월 정도 주고 배당 요구 하세요. 라고 해서 배당 요구 해라. 요소를 합니다. 임차인은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임금도 해야 되고 됩니다. 근데 근저당 안 해도 괜찮아요. 전세권도 안 해도 괜찮아요. 등기 있으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우리 배당 순서도 가끔씩은 나올 때가 있다. 나 먼저 정말 가장 빠르다는 비용이 경매 비용. 경매 신청했을 때 비용 한 2%에서 5% 정도 들어가요. 그 비용은 가장 먼저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3자가 쓴 비용 상한 청구권 아마 유치권 행사할 수 있을 거니까 이런 거는 가장 용순이익입니다. 그리고 가장 빠르다 최우선 변제금, 임금 3개월분, 퇴직금 3년분 이런 것들은 사람 목숨이 중요하니까 국세보다도 은행보다도 더 빠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1순위에 해당되는 거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2순위가 국세. 근데 우리 국세 중에서도 당해세가 있고 당해세 외가 있습니다. 당해세. 그 당해 목적물에서 발생하는 세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상속이나 증여세. 여기는 오히려 세법에서 가끔씩은 나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양도 아니고요. 취득세 아니라고요. 부가가치세도 아니랍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3순위가 정말 많을 건데 당해세 외의 조세 채권입니다. 여기가 이제 취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이 여기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의 건저당 그리고 전세권
그리고 확정일자, 소액 말고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 받은 사람. 물론 이제 소액도 받고 나서 나머지는 확정일자 여기 3순위에 해당될 겁니다. 임차권 등기. 이런 놈들이 여기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가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4순위가 이제 아까 임금, 1순위 임금을 제외한, 그러면 3개월분 넘어간 거, 3년분 넘어간 거, 임금, 퇴직금 채권. 이런 것들 이제 4순위에 들어가고, 입니다. 우리 5순위가 이제 법정 기일보다 늦은, 바로 이제 조세 채권은 5순위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우리 6순위 그렇게 많이 여기는 빠르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연금보험 이런 것들은 산업재해 보상금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높지 않습니다. 6순위에 들어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7순위가 이제 가장 마지막. 그리고 이제 뭐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세금 내고 여기는 법원에 가야 됩니다. 등기소에 가는 게 아니라 입니다. 그다음 이제 인도명령 물건을 안 넘겨주면 인도명령 신청하세요.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여기 기능시에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공매는 거의 뭐 시험 문제감에서 잘 안 나오기는 하는데 공매 종류도 좀 다양하게 있다는 겁니다. 공매 종류에서 업무용이 아니다. 은행이 보통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 안전하다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수할 것이 없어. 할 정도가요.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 기능시에 됩니다. 근데 이제 위험한 게 저기 4번에 있는 여기입니다. 499페이지에 압류부동산 공매, 국세 안내서 아니면 지방세 안내서 압류해서 공매를 신청하는 거. 물건이 좀 괜찮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세금을 안 내서 나온 거니까 그냥 버린 거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건이 괜찮아 라고 의견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압류부동산 공매는 무늬만 공매지 경매하고 똑같습니다. 위험해. 권리 분석을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험한 거 아니면 안전한 거 이런 것들은 다 분석을 해야 됩니다. 소멸이냐 인수냐. 여기 이제 인도명령 신청도 없고 명도 소송 가야 되니까 인도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리고 명도가 쉬운지 어려운지 다 분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못할 것 같으면 들어가지 마세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흘러 들어왔다는 유입부동산 공매. 지금 이제 거의 안 할 건데 고정자산 공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공매 종류에 있다. 특히 이제 압류부동산 공매는 가끔씩 나온 적이 있었다. 자,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매 뭐 장점, 단점 이런 것도 우리 시험 문제 가면서 예전에 조금 내봤었는데 요즘 이제 경매 절차 순서 이런 것들이 거의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 정도 선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489페이지에서는 경매 절차 순서 같은 거 자꾸 시험 문제 나오니까요. 그거 한번 잘 점검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89페이지 이제 경매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경매. 보통 이제 공매는 거의 잘 안 나오긴 한데 경쟁 그리고 매매. 정말 나중에 입찰장에 가서 매각 낄 때 가서 써서 낼 겁니다. 서로 눈치 보면서입니다. 내가 이 정도 써야 가장 많이 써내는 최고가 매수 신고에 1등 아니면 아이고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차순위 신고해봐야 최고가 매수 신고니 잔금 내고 보증금 몰수 당하니까 낙찰 받을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 그리고 우리 경매도 매매나 똑같다는 겁니다. 세금도 똑같아요. 대출도 똑같아요. 다를 거 없어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가 이제 먼저 절차를 여기서 이제 우리 절차 같은 것은 꼭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절차에서 자꾸 냅니다. 먼저 첫 번째 경매를 신청할 겁니다. 경매 신청은 누가 할까요? 당연히 채권자가 하겠죠. 돈을 받겠다. 돈을 안 갚어. 그러니까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경매 신청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아까 임의 경매, 아까 교재에서 봤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 강제 경매. 라고 해서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입니다. 임의 경매는 채권자 임의대로, 그럼 판결문이 필요 없다. 근저당 등이었을 때,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이었을 때, 이 물건 안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아예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간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강제 경매는 이제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를 신청하는 거. 지급 명령도 가능할 거고, 그래서 이제 공정 조서도 역시 가능할 거고, 판결문을 받아서 오게입니다. 바로는 안 되니까 게입니다. 그리고 주택임차인의 권리도 그리고 임금도 판결문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바로는 안 돼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종류가 두 개다. 저기 매각물권 명세서에 임의다 아니면 강제다 이런 소리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로 나왔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경매 신청하면은 우리 법원에서 이제 경매 개시, 이렇게 경매가 시작됐다, 경매 개시를 뭐 할 거라고요? 결정해서, 그리고 이제 공고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채권자, 채무자한테 다 통보해. 자, 특히 이제 경매 개시 결정에서 이제 배당 요구 종기일, 배당 하십시오. 배당 요구 종기일을 얼마 정도 줄 거라고요? 한 3개월 정도 주면서 배당 요구해라 라고 하는 게 배당 요구 종기일을 결정을 해줄 거라는 겁니다. 그 끝날까지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구를 안 하면 문제돼. 그러셔야 됩니다. 특히 상가가 됐건 주택이 됐건 임차인은 이렇게 임차인은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구를 안 하면 배당을 포기한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포기는 안 했을 건데도 포기한 걸로 볼 거야. 자,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우리 집행관한테 현황 조사해라. 뭐 이런 것도 이제 잘 시험 문제는 내지는 않습니다. 현황 조사해서 현황 조사서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감정 평가. 저기 이제 우리 감정 평가사한테 수수료 한 20만 원 돈 주면서 감정 평가 해라. 그래서 우리 감정 평가사 자격증이 바로 이럴 때 많이 써먹는다는 겁니다. 그 개인 돈 안 되니까 요거 한번 따볼까? 우리 시험보다 조금 약간 더 어렵습니다. 거기 막 주관식도 있고 그러셔야 됩니다. 감정평가. 그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공고하겠죠, 입니다. 공고. 그래서 이제 매각기를 파는 날을 입니다. 매각기를 결정해서 공고하고, 그래야 이제 나중에 매각기일 때 사람들이 법원에 막 몰려올 거고, 입니다. 그리고 매각 결정기일, 낙찰자를 결정, 낙찰자 결정, 허락 아니면 허부를 결정하는 게 바로 요 매각 결정 기일을 먼저 잡아서 공고를 해 놓는다는 겁니다. 자, 그 후에 이제 우리가 열람도 할 거고요. 가서 보고, 그다음에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한번 볼 거고, 물건 서류 같은 것도 열람을 한번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매각기일 때. 요 매각기일 때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냅니다. 매각기일 때에는 먼저 입찰표를 써서 내세요. 그리고 보증금 내세요. 그 얘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입찰 보증금이 요즘에는 잘 안 나왔는데, 입찰 보증금은 우리 시험 문제에서 정말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신고가일까요? 응찰가일까요? 아니면 최저가일까요? 여기입니다. 최저가입니다. 자, 금액으로 이제 물어보면 아주 쉬울 건데, 하여튼 최저 매각 가격에 얼마라고요? 10% 신고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10%를 2억이면 2억 5천을 써도 얼마라고요? 2천. 3억인데 3억 5천을 써도 4억을 써도 3천이다 라고 보시라는 겁니다. 하단에 신고한 금액 신고가. 자, 2002년 전에는 그랬지만 신고가가 아니다. 그리고 응찰했던 가격, 응찰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써낸 금액 말고 어디다가 최저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잔금 내라 라고 해서 지금은 걱정하지 말고 그냥 최저가만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거기에 10% 기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신고가 있었으면 그대로 갈 건데, 신고가 만약에 없었다. 그럼 어떻게 간다고요? 여기는 세매각. 첫 번째 나온 것을 요즘은 또 천매각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세매각으로 간다. 라고 해서, 자, 그럼 이제 저감을 또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저감을 한 20%에서 30%를 깎아서 내려놔.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 8천으로, 1억이다 그러면 7천으로 내려서 아예 내놓습니다. 안 그러면 또 신고 안 할 거야.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매각길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낙찰자가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여섯 번째가 뭐다? 매각 결정길. 매각 그리고 결정기일. 자, 매각 결정기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길이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제 매각 결정 기일인데,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이제 낙찰자를 결정한다. 낙찰자 결정인데, 자, 뭐 경매 절차에 문제만 없으면 그냥 다 결정돼요. 그래서 낙찰자가 결정되는 날, 아니면 또 부결될 수도 있을 거니까 허락을 해주거나 아니면 부결을 하거나 둘 중에서 하나 결정이 날 거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서 매각기로부터 얼마 이내라고요? 7일 이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주일 이내에. 자, 그래 여기 조금만 기다리면 될 거라는 겁니다. 이내에 매각 결정일이 열린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 일곱 번째가 이제 여기서 이제 불만이 있으면, 낙찰자 결정이 돼서 불만이 있으면 항고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고 보증금도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내봤습니다. 항고하세요. 여기 이제 항고 기일 7일 정도 줄 건데 얼마요? 항고 보증금은 최저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써낸 사람이 있겠네요. 2억 5천. 아까 2억이었는데 2천 냈을 건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항고 보증금은
무슨 금액이라고요? 낙찰 금액, 신고 금액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낙찰 금액의 얘기입니다. 여기는 최저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냈었다. 낙찰 금액이 얼마라고요? 10%를 항고 보증금을 내라. 함부로 항고 못하게 입니다. 그냥 경매를 질질 끌려고 이유 없이 항고를 할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채무자가 항고인데 이유 없다. 그럼 아예 다 몰수해 버립니다. 그 나머지 관계인 이자만 빼주고 돌려줄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항고는 딱 7일, 결정기일입니다. 여기는 이내지만 7일 정도 딱 주고 그 다음에 불만 있으면 이재개라. 항고하라는 기회를 주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것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통 거의 대부분 항고가 없습니다. 자, 8번째가 이제 그럼 이제 잔금. 이제 소유권자가 이제 정해질 건데 잔금을 내란 잔금 그리고 기일. 요 잔금 기일을 정해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잔금 내면 뭘 취득한다고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잔금 내라 잔금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습니다. 그래서 민법에 187조가 있잖아요. 법률 규정으로 소유권을 뭐 한다고요?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취득. 자, 우리 시험 문제도 예전에는 조금 언급을 했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잔금을 내지 않습니다. 잔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매각 들어가. 여기는 아까 세매가, 재매가, 잔금의 지읒자, 그 다음에 재매각의 지읒자. 자, 신고의 시옷자, 그 다음에 세매각의 시옷자. 발음이 유사해요. 요 소리입니다. 여기 이제 재매각을 가게 될 거고요. 근데 재매각 하는데 잔금을 안 냈다. 법원이 긴장한다. 라고 해서 저감 안 하는데 여기가 이제 보셨던 것처럼 보증금을 좀 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보증금을 20%로 좀 올려요. 라고 해서 증액을 뭐 이런 것도 많이는 안 물어보니까요. 증액을 해서 다시 내놓는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잔금기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신고해서 나온 적이 있었으니까 저감은 안 해. 깎지는 않아.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잔금 냈는데 나중에 물건을 안 넘겨주네요. 그럼 무슨 명령? 인도명령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조심하실 게 이제 인도명령 신청해야 되는데 잔금 납부로 또 6개월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잔금 납부입니다. 납부부터 이제 얼마라고요? 6월. 자, 6월 2일 내에 넉넉하게 시간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6개월 이내에는 인도명령이 가능하고, 근데 만약에 6개월이 경과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명도소송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6개월을 경과를 했을 때 하루라도 넘어가면은 여기는 명도소송 아주 천년만년 갈지 모릅니다. 명도소송을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소송도 여기는 빨리 진행도 못해요. 라고 해서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빨리 강제집행 신청해서 끌어낼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아주 골치 아파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배당 순위도 요즘은 조금 안 나오는데 배당 순위도 예전에는 간간히 나왔었다는 겁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정말 아예 순위도 없다. 그냥 영순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순위. 무슨 비용이라고요? 경매 신청. 경매 신청 비용입니다. 필요비, 유비 거의 없습니다. 비용상한 청구권 이런 것들은 거의 없는데 경매 신청 비용. 경매 신청할 때 비용은 채권자가 신청할 건데 가장 먼저 챙겨줄 테니까 그냥 경매 신청해. 아예 못 받을 정도가 아예 없을 거예요. 라고 해서 가장 먼저 챙겨주겠다. 순위도 없다. 영순위. 최우선 변제금 국세보다 더 빠르다는 겁니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1순위, 캔들 1순위에다가 국세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세법에서 오히려 많이 나왔다고 있습니다. 먼저 최우선 변제금, 그러니까 최우선 상가가 됐건 그다음에 주택이 됐건 최우선 변제금 안 주면 정말 뛰어내린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임금, 요 임금도 이제 얼마라고요? 3월분의 임금은 가장 먼저 사람 목숨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퇴직금은 얼마라고요? 3년분이라고 해봐야 3번 정도밖에 안 돼. 얘기입니다. 퇴직금도 이제 가장 먼저 줄게. 정말 사람 목숨이 중요하니까 국세보다 더 빠르다. 은행은 가볍게 제낀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2순위가 이제 여기 이제 국세. 근데 여기는 당해세입니다. 당해세지. 그 당의 목적물에서 발생한 세금이지 양도소득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뭐라고요?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우리 종부세입니다. 그다음에 상속증여, 우리 이제 배우지도 않는데 상속이나 그다음에 증여나 이런 세금 자체가 이제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다.
게임입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3순위가 있습니다. 3순위가 많을 건데 게임입니다. 먼저 저당권. 첫 번째 우리 저당권 당연히 들어가고요. 저당권. 그다음에 근저당권 등. 그다음에 전세권도 여기 들어갑니다. 전세권도 당연히 들어가고. 그다음에 임차권 등기도 들어가겠죠. 게임입니다. 임차권. 그리고 임차인들이 있겠네. 게임입니다. 임차권 등기 또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 이제 네 번째가 상가가 됐건 주택이 됐건 상가. 그리고 주택의 확정일자 게임입니다. 주택에 이제 확정일자도 들어갈 거고요. 하나 더 있겠네요. 확정일자 여기도 들어갑니다. 그다음 이제 하나 이제 더 들어가는 게 5번에 당해세 외. 당해세 외입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세가 여기 있다입니다. 당해세, 당해세 외의 그리고 조세 누 여기는 바로 3순위. 그리고 요 3순위에서는 서로 경쟁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가 4순위 한번 봤을 건데 임금, 퇴직금인데 3개월 넘어간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일반 임금이라고 할 건데 저건 좀 특별할 거고입니다. 자, 임금 그리고 퇴직금 3개월 초과, 3년 초과입니다. 퇴직금이 3개월분이면 됐잖아. 그리고 나머지는 4순위로 가라. 여기 오면 아예 오기도 전에 다 이미 다 떨어졌을 것 같은데 4순위, 네 번째는 죽을 사자 없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순위가 이제 아까 이제 법정 기일이 늦은 조세채권입니다. 하여튼 여기 이제 법정 기일이 근저당보다도 좀 늦은, 자 근저당보다 좀 늦은 이렇게 늦은 조세채권은 바로 5순위에 들어가고. 자, 거의 뭐 4순위 정도에서 낼 건데, 그다음에 자, 7번째가 이제 6번째는 아까 이제 건강보험료, 건강, 그다음에 연금입니다. 연금, 재보상금 등.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6순위로 빠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정말 나머지 완전 일반 채권입니다. 그다음 이제 7순위가 이제 나머지 그냥 일반 채권, 차용증, 그리고 대학력 잘못 갖춘 임차인들. 여기 이제 그냥 일반 채권으로 아예 여기 일반 채권으로 완전히 그냥 7순위로 몰린다. 자,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꾸 우리 이제 차순위를 자꾸 물어보는데 차순위 매수 신고입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 차순위 매수 신고는 얼마여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자꾸 물어본다는 겁니다. 자,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금액을 알려줄 거고요. 이제 최고가가 만약에 최고가 자, 매수인이 얼마였다 이렇게 줍니다. 자, 매수인 3억으로 이렇게 3억으로 낙찰이 됐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자, 입찰. 자, 여기서 이제 감정가가 있을 겁니다. 입찰 보증금을 좀 빼라고 있습니다. 자, 입찰 보증금. 근데 입찰 보증금은 이제 만약에 이제 최저가가 2억이었다. 자, 이런 식으로 알려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입찰 보증금으로 이제 계산해야 될 건데 그러면 여기 이제 최저가. 자, 최저가는 자, 2억이었다. 그러니까 2억. 그러면 보증금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금액에서 그리고 뭐를 빼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금액을 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얼마를 뺄까요? 최저가가 2억이면 보증금이 얼마였겠냐? 2천 개입니다. 2천만 원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 최고가 매수 신고 3억이라고 3천 그러면 안 됩니다. 자, 2천을 빼면은 얼마가 될까요? 2억 8천을 넘어야 조금 촘촘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2억 8천도 안 됩니다. 2억 8천을 넘었을 때입니다. 2억 8천 100 그 정도가 돼야지 2억 8천은 차순위 매수 신고 못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려면 저렇게 사순위 매수 신고를 하려면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2억 8천 2억 8천 정도를 초과했을 때 넘었을 때 여기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초과했을 때 그래야 이제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라고 점검을 꼭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경매도 이제 이런 과정에서 자꾸 나오고요. 보증금 얼마일까요? 한거 보증금 얼마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리고 이제 자꾸 차순위 매수인 물어보는 게 낼 만한 게 거의 없다.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많이죠. 이쪽으로 지금 많이 내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당 순위 같은 것들도 이제 요즘은 너무 오랫동안 안 나왔으니까 점검을 꼭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경매 문제도 꼭 하나 정도는 시험 문제 대비를 좀 하셔야 되니까요.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쭉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자, 그 뒤에 이제 기출 문제 조금 나온 게 있는데 여기는 아주 간단하게 틀린 것은 했으니까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00페이지를 한번 와보실까요? 자,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꼭 항상 문제는 아예 그냥 형태 매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실까요? 자, 뭐 정한 방법이니까 정말 맞긴 하겠죠. 호가 경매, 부르는 경매. 하다 우리 경매는 그렇지는 않는데 뭐 가능은 하다고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기일, 하루 잡아서 하는 기일. 거의 대부분 한 99%가 그냥 100%에 근접합니다. 길 경매다. 하루 잡아서 그거 그냥 오전에 끝나버립니다. 기간을 잡아서 공매는 좀 많이 합니다. 기간을 잡아서 일주일 잡아서 15일 잡아서 한 달 잡아서 그렇게 길게는 안 해요. 경매는 하루 당일치기로 끝내버립니다. 오전에 끝나는데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방법은 선택한다. 하다 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맞고. 자, 두 번째 2번 보실까요? 강제 경매를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 자, 기각하나 각하하는 재판대에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가 있다. 막 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는 항고하는 거야 당연히 가능하겠죠. 법에서는 그냥 불만 있으면 따져라. 항고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냥 가능해요. 게임입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보실까요? 경매 개시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강제 경매 신청이 있으면 요걸 중복 경매, 이중 경매라고 합니다. 갑이 경매 신청했고 또 우리 경매를 신청했고 두 개가 겹쳤잖아요. 요걸 이중 또는 중복. 이중 경매는 중복 경매입니다. 그러면 하나 없어졌다고 하나가 없어질까요? 그입니다. 자, 신청이 있었을 때 이런 거 잘 안 보니까 어려웠을 겁니다. 법원은 뒤에 경매 신청을 각하해야 된다?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중복 경매, 뭐 3개, 4개, 100개, 1000개, 10,000개도 가능할 겁니다. 경매 신청하면 다 받아준다는 겁니다. 무슨 각하냐고. 둘 다 나란히 진행될 수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아예 경매 취하 못하겠죠. 하나 갚아봐야 하나가 계속 몰고 오니까 경매 진행 계속 될 거다입니다. 둘 다 갚아야 경매가 취하될 거다. 우리가 이제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중 경매나 중복 경매라는 겁니다. 여기가 틀렸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각하해야 된다. 각하 안 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받아주는데 뭐 여기서 뭐 서류가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 뭐 각하 그러겠죠. 그리고 이유 없다 그러면 버릴 거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3번이 바로 틀렸고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압류 효력은 소멸된다. 근데 여기도 이제 소멸되지 않는다고 예전에 조금 내봤습니다. 소멸된다가 맞아. 입니다. 뭐 당연히 소멸되겠지. 취하했는데 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에 이제 보증금 정말 나왔죠. 자, 여기서는 이제 항고를 하고자 하면 항고하고자 할 때입니다. 항고 보증금이 나왔네요. 매각대금에 낙찰대금에 낙찰자가 있는 거니까. 그 낙찰자에 대한 불만이니까 낙찰대금에 그려야 됩니다. 맞았네. 하여튼 10%, 10분의 1만 알 게 아니라 무슨 금액의 10%냐고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한번 점검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5번은 맞았고요. 답은 몇 번이 틀렸다? 3번이 틀렸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마 조금 어렵긴 하셨을 겁니다. 정리만 잘하면 어렵지 않을 거고. 자,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나머지 이제 한번 이제 5절에 이제 매수 신청 대리 하다 여기 경매 하나 문제, 그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여기도 한 문제 나란히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제 실무가 종결. 실무는 많이는 안 나옵니다. 많이 나와봐야 8개. 한 6개 나올 때도 있었고 7개가 통상적으로 나오는 거 갖고 오게입니다. 뭐 나올 것도 이제 실무는 거의 정해졌잖아요. 확인 설명서 나올 거고 묘지 하나 나올 거고 그다음에 명신탁 하나 나올 거고 법정지상권도 가끔씩은 나오는데 뭐 주택이라든지 상가 그다음에 이제 경매 매수 신청 대리 그러니까 7개, 8개 딱 정해져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지 문제도 한 문제가 농지법 아주 단골 문제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실무는 많이는 안 나와. 우리가 또 배웠던 거요. 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해놓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